12월 7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 재표결입니다. 오후 5시, 오후 7시였는데 5시로 이렇게 앞당긴 것은 이 표결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결이 만약 지연이 돼서 내일 새벽 시간을 넘기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2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또 김건희 특검 법안입니다. 재표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한다라는 걸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안은 반대한다라는 걸로 어제 하루 종일 국회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루 종일 의원총회를 열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이 비상계엄을 발령을 할지도 모른다, 선포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국회가 초긴장 상태였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을 엊그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윤 대통령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도 지금 의총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이 헌법의 질서 안에서 이런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체포 13명에 대해서 한동훈까지 포함이 된 13명에 대해서 이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위치 파악 정도였느냐 이런 논란들입니다. 왜 계엄군을 국회에 이 파병을 하고 그 다음 선관위에도 파병을 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소위 300명도 되지 않는 계엄군으로 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었느냐, 또 부정선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중앙선관위 계엄군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처리를 할 수는 있는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의 1차장이 뭘 폭로를 한다라고 해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가짜뉴스다라는 논란도 일고 이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등 이 군의 지휘자들이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들은 몰랐다 발뺌을 하는 지금 군을 비롯해서 국정원 대통령실도 거의 올스톱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분열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당론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시키겠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좀 바꿔서 어제 오전에는 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이건 자신의 개인 의견을 발표를 해서 또 당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가장 큰 것이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막아야 한다.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직무정지를 이야기한 것이 뭘 의미하느냐.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임기 단축을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직무정지는 사실상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을 비롯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현안입니다. 이 대국민 담화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국민의힘에서도 부결시킬 수가 있고 탄핵안을 이제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어제 국회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은 이 위헌 요소가 있다, 위법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지금 이게 위헌 제소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뭐 내란죄 혐의입니다.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태도로 본다면 또 뭐 군도 지금은 사실상 뭐 사분오열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지금 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이 현실 인식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이재명 전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고용으로 이 비상계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태가 수습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의 수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되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어차피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번에 이 뭐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상설특검, 탄핵을 계속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도 상설특검이든 지금 검경수사든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한 3개월 정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생각대로 큰 문제가 없었다. 이대로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번에 비상계엄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법 위헌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뭐 2024년에 이렇게 군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의 국정마비, 저 부분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보수 우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에서는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탄핵안을 막으면 이제 이 사태가 끝이 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과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정,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신뢰, 대통령의 권위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탄핵안이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이제 뭐 수사, 어떤 형태의 수사든 계속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은 큰 의미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가 만약 있게 되면 어떻게 전망하느냐, 뭐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에게 그대로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뭐 또 시도지사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습니다. 안들을. 윤 대통령이 뭐 비상내각을 구성을 하고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개헌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뭐 하야, 또 탄핵 그대로 지금 탄핵안이 통과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개적으로는 안철수와 조경태 두 사람 정도만이 탄핵안을 찬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안을 찬성하지 않겠느냐, 이탈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그 직무정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다시 당론을 따르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수위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소상하게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 저 이재명의 국정 마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부분들, 그 한동훈까지를 체포하려고 했던 이유, 국회와 선관위를 부정선거 부분,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이게 도대체 가능은 할 수 있었느냐? 결과적으로는 국회도 장악하지 못했고 중앙선관위도 뭐 수사도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그 다음 그 제1호 포고문입니다. 그런 상당히 좀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또 내용도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포고령은 왜 내리게 됐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걸로 지금 이 사태를 일단이라도 수습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2차 지금 비상계엄이 우려가 되고 또 체포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안 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한동훈의 생각은 윤 대통령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 수위 높은 대국민 담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압박하는 용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일단 당론으로 탄핵 부결, 이걸 지금 이 당론은 한동훈 대표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탄핵안은 부결시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실질적으로 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 윤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처벌되기 전까지는 이런 대결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이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이 수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임시 방편으로 이걸 넘어선다, 당장 이 급한 불은 끈다, 사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길게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밝히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까지는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칠 수 있느냐, 이걸로 수습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좀 더 나아간다면 개헌입니다. 개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 개헌에 대한 약속도 뭐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뭐 여야 뭐 개헌 부분은 모두 협의를 해서 이 개헌을 추진하는 이런 안 정도를 발표하는 것, 이렇게 수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뭐 일단 탄핵이나 하야, 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중단, 뭐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못 박지는 않지만 개헌 약속 정도를 하는 것까지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의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때로는 거리감을 줘야 하고 또 때로는 협력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작정 뭐 찬성 쪽으로 나서게 되면
국민의힘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저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일단 저지를 해야 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한동훈을 비롯해서 몇몇은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하고 또 국민 전체의 지금 여론에 따르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상당히 엇갈린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살아야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한동훈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어제까지처럼 이 잘못한 것이 없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면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더 크게 닥쳐올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윤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하고 있고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이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아있는 2년이 넘는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대략적인 국정 운영 방향, 그 다음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 윤 대통령의 입장 정도는 밝히는 수위가 되어야 그래도 상당수 국민들에게,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도 좀 명분을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기존 당론대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국민의힘이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부결을 시키고 아예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법 그 부분은 참여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을 시키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를 시키는, 그걸 위해서는 본회의의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부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들, 상당수 국민들, 보수 우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아야 한다. 그 정도 맞게 지금 윤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고집해 간다라고 해서 이 국정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재명 민주당은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또 한동훈 대표도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비전 여러 가지를 보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정치권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탄핵은 안 된다. 하야도 안 된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 6개월 국정을 끌고 갈 수는 없다. 현재 이대로 뭔가 특단의 조치는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검찰, 경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군부대, 국정원까지 모두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싸늘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거의 일손도 놓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추슬러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러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개헌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것은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되어야 보수 우파가 다시 이 추슬러서 명분도 세우고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닥쳐올 폭풍은 더 거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을 하고 또 일부 뭐 친윤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 추경호를 비롯해서 무조건적인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런 태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론 자체가 지금 이 비상계엄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게 찬반이 나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6개월 뒤에 끝납니다. 근데 그 뒤에도 국민의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뭐 이름이 바뀌든 어떻든 이재명의 민주당 저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도 안 되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정이 어려운 것이고 정치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의 여론은 어디에 있느냐. 보수 우파 똘똘 뭉쳐서 이 국민을 돌파하고 나중에 국민들의 여론, 지지까지를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를 생각한다면 대국민 담화의 수위가 꽤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그런 국정 대쇄신 그런 정도가 나와야 한다라고 읽힙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